반갑습니다. 버킷입니다. 10만인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1만 큐트 때 썼던 거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확 조회수가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던 게 저희가 블렌더라든지 프라이팬, 그 다음에 에어프라이어, 청소기, 저의 그 십수년간의 노하우들을 잘 녹여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한 1년 전까지의 버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또 한 2년 이상이 지난 내용들이 저희가 알게 모르게 시장의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내용들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뭘 사라는 건데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정제해서 2022 버전 블렌더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블렌더와 믹서기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구분합니다. 믹서기는 조리용 회전 기구, 블렌더류들은 주스를 갈아 먹기 위한 회전 기류들을 블렌더라고 합니다. 믹서기는 예를 들면 다지기도 포함이 됩니다. 뭐 양념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죽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냥 섞는 것들을 믹서라고 합니다. 블렌더는 무엇이냐? 오롯이 갈아서 마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얘는 엄청 곱게 갈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러면 RPM이 높을수록 과연 이게 잘 갈리는가? 아니다. 16,000에서 한 2만 정도 사이에만 걸쳐도 애지간하면 갈립니다. 빨리 돌면 재료가 옆으로 퍼지죠. 원심력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위로 재료가 붕 뜹니다. 왜? 부력. 갈리니까 가벼워지니까 물 위로 뜹니다. 그러면 바깥쪽 위쪽은 전부 사각지대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많은 블렌더들이 여러 가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해요. 사실 잘 갈리는 블렌더들을 잘 보시면 전부 다 칼날이 일자에 약간의 불규칙함을 넣어요. 이렇게 끼우든가 아니면 옆에 끝에다가 탁 이렇게 올리든가 그리고 바닥도 평평하지 않고 살짝 오목하게 이런 방식을 써서 잘 결합을 하면 충분히 잘 갈립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핵심, 기본적인 와트 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300~400W만 넘어가도 칼날의 크기 이런 것만 잘 맞으면 잘 갈립니다. 고로 RPM은 절대 갈림성과 정비례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블렌더를 구분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대형, 중형, 소형 사이즈 구분을 할 때 컵의 크기로 구분을 하셔요. 그거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칼날의 이 직경이에요. 여기 칼날 쬐끄맣게 있고 이렇게 퍼져 있는 애들은 잘 안 갈립니다. 바닥은 크던데 딱 봤는데 가운데 칼날이 요만한 애들이 있어요. 요것도 나가립니다.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쿠쿠 처음 옛날에 할 때 몬스터 1탄 나왔을 때 그랬죠. 요만한 칼날 있죠. 여기에 다 끼죠, 옆에. 한 7만원, 6만원 아래 가면 대부분 이래요.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칼날의 모양을 잘 보시면 S자 칼날 이렇게 되어 있는 굴곡진 게 있고요. 일자로 되어 있는 칼날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인가? S자 칼날은 다지기용입니다. 흔히 말하는 절삭입니다. 고기 같은 거 정육하시는 분들 보면 칼날이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지. 왜 약간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거. 자, 근데 일자 칼날은 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세야 되고 속도도 빨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해줘야 된다. 그래서 목적이 아예 다릅니다. 닌자도 잘 보시면 블렌더용으로 조그맣게 돼갖고 분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은 칼날이 다 일자입니다. 근데 푸드 프로세서 가잖아요. 다 S자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다. 이런 요소들을 잘 챙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중국산 아니야. 그래도 국산이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5년 전까지는 이 얘기가 어느 정도는 먹혔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의 블렌더 시장을 중국에서 거의 95% 이상은 제작하고 있다. 국내에 있는 많은 믹서기 회사들이 해외로 많이 수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한국 블렌더와 믹서기를 찾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과하게 비쌉니다. 똑같은 제품을 제가 중국에 있는 공장을 컨택해서 똑같이 만들어 주시오라고 하면 정확하게 원가가 딱 절반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해외에서 만들어 오는데 좀 잘 못 만들지 않을까요? 가전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약 3%의 불량은 세계 어느 제품에도 존재합니다. 불량률과 오류를 줄이려면 얼마나 많이 팔고 있는 회사에서 사는지가 어쩔 수 없이 가전 브랜드들은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오류가 나오는지 전 세계의 수백 개 업체가 몇백만 개씩 납품하는 회사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집적되어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다릅니다. 기술 노하우 자체가 이제 달라요. 블렌더하고 에어프라이어, 오븐류, 청소기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국산보다는 중국산이
불량률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블렌더를 살 때만큼은 해피콜 같은 케이스가 국내산으로 나오는 경우 있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알려진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난 잘 모르겠는 브랜드인데 갑자기 국산이야. 그러면 살짝 거리를 두십시오. 정말 그 업체들한테 죄송한데 아직 경쟁이 안 된다. 네 번째가 이제 하이엔드 제품. 아주 간단해요. 바이타믹스하고 블렌텍입니다. 필요하시다고 하시니까 제가 막 그때 공구도 알아봐 드리고 했습니다만 굳이 바이타믹스하고 블렌텍을 가정에 쓸 필요 있을까? 굳이입니다. 좋은 건 알아요. 비교 영상에도 있지만 되게 좋아요. 그런 류의 채소 과일 갈아 드실 거면 해피콜이랑 닌자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이엔드 80만 원짜리 90만 원짜리 살 바에야 그냥 종류별로 3개 사겠어.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분쇄기 하나. 뭐 혹은 뭐 필요하시다면 도깨비 하나. 얼마 안 해 다 해도. 그렇게 해서 돌려가다 쓰시다 보면 5년씩 그냥 우습게 씁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면 저는 굳이 진공 블렌더를 사시는 걸 권하지를 않습니다. 맛에 약간 차이가 조금 신맛이 더 유지되는 거 외에는 갈변이 뭐 넣어놓고 며칠씩 보관하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불량률이 현저히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비싼 거 사서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그리고 굳이 주스밖에 못할 상황이잖아요. 얘는 심지어 분쇄도 못해. 권하지 않는다. 너무 비싸다. 그러면 제가 가성비가 있는 그나마 몇 개를 또 추천을 또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이전부터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가성비 괜찮은 애들이 몇몇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제니퍼 룸이었는데 락앤락에 이제 흡수가 되면서 락앤락스러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5년 전에 판매하고 있던 초고속 블렌더가 가격이 올라가 버렸고, 근데 지금 제가 얼핏 뒤져보니까 40만 원 가까이 30몇만 원에 팔고 있는 걸 보니까 재고가 없는 것 같아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제 너무 구형입니다. 그 모델은.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보면 제니퍼론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저가형 믹서기들로 다 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소형의 아까 소대 말씀드렸던 요만한 칼날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때 기억납니까? 우리 그 구해줘 할 때 제 말만 듣고 제니퍼 거 샀어요 하신 분인데 잘 안 깔리더라 했던 그분이 샀던 게 바로 5, 6만 원짜리 그걸 사셨더라. 보니까 그 이후로 초고속 블렌더가 안 나오고 있더라. 아이오 진공 블렌더? 저희 댓글에 진짜 너무 많이 달리죠? 투머치입니다. 그 진공이 아니어도 그 제품은 잘 갈리는 건데 진공까지 넣는 바람에 투머치가 됐어요. 진공 없었어야 돼, 그 제품은. 저는 이 제품을 실제로 작년 봄에 써봤기 때문에 테스트를 무수히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홈쇼핑에서 10만 원 이하에 팔고 있는 멀티 막 구성 되게 많이 해주는 제품들이 있어요. 사지 마십시오. 그런 거 팔았잖아요. 미안합니다. 팔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8년 전에 팔아봤기 때문에. 맞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옛날에 델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뚝딱이, 굿모닝 뭐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이런 애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매그 붙어 있는 믹서기, 그리고 스매그를 카피한 믹서기, 드론기에서 나오는 믹서기, 드론기를 카피한 믹서기, 핸드블렌더 싹 다. 렉골드에서 나오는 소형 믹서기 이런 것들은 제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드론기는 커피가 강점이기 때문에 드론기 커피 관련된 제품들은 엄청 강추합니다. 그리고 렉골드도 제가 어떤 거 강추하는지 아시죠? 그릴 이런 것들은 강추합니다. 쿠지나트 좋아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가열 쪽으로 제가 좋아하고요. 쿠지나트의 블렌더 저는 완전 싫어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그 쿠지나트 옆에 있었던 이렇게 원반 우주선처럼 생긴 가열 믹서기 있습니다. 완전 극혐합니다, 그거. 그 다음에 권해야 되는 상품들, 제가 적극 권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실패 절대 안 하는 브랜드? 20만 원대부터 40만 원대까지 포진하고 있죠. 해피콜. 최초에 개발을 하셨던 중국에 있는 기술과 그거를 검증해서 국내에 잘 어울리게끔 이 기획해서 들여오셨던 그 당시의 기획 과정을 제가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테스트와 얼마나 많은 그 사전에 그 CS를 준비했는지를 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해피콜은 실패를 잘 안 합니다. 20만 원이나 40만 원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디자인과 스펙 정도의 차이인데 주스로서 결과물의 차이가 있느냐? 별로 안 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닌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닌자는 국내에서는 CS가 잘, AS가 잘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영상 만들 때만 해도 닌자 코리아가 없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닌자 코리아가 정상적으로 아주 원활하게, 심지어 제가 가봤거든요. 겁나 커. 아 그래요? 직원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 응대가 되고 있고 지금은 정식 수입을 딱 계약서 딱 끊고 하니까 모델이 되게 다양하고 고를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넓어졌습니다. 닌자를 사실 때는 완전 멀티 펑션, 다목적, 다용도 믹서, 블렌더 다 되지 않습니까? 푸드 프로세서나 다지기가 당연히 되고요. 미니로 이렇게 돼갖고
그 완전 세게 쫙 깔리는 초고속 블렌더까지 같이 됩니다. 근데 그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안전 이슈들까지 많이 보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닌자와 해피콜은 제가 실패하지 않는 브랜드 정도로 딱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쿠쿠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하나 있죠. 10만 원대에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가성비로는 갑입니다. 쿠쿠 몬스터 블렌더. 안 팔려서 가격을 야금야금 낮췄는데 갑자기 대폭발했던 오프라인부터 하이마트에서 막 한 달에 몇천 개씩 팔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굳이 진공 블렌더를 사겠다. 원더스 리빙 아직도 팔아요. 여기가 조금 진공 블렌더가 싸다. 한 3년 전에 나왔던 겁니다. 2019년에 출시가 된 건데 이게 10만 원 중반입니다. 녹색으로 이렇게 진공하는 게 있어요. 망가져도 만만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작지가 않습니다. 신상품도 있고 다른 블렌더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추천하는 블렌더 중에 작은 애들이 있죠. 그러니까 1, 2인 가족들만 써야 되는데 2, 30만 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딱 3개 브랜드 추천하겠습니다. 처음은 뉴트리블릿. 이 회사는 이것만 만듭니다. 완전 초고속에 버튼도 없어요. 넣고 돌리면 왕 하면서 말도 안 되게 갈린다. 알지 뭔지? 닌자에도 이런 컨셉의 제품이 있습니다. 작은 컵, 이렇게 길쭉하게 작은 컵들이 탁 해서 얘 버튼 하나 누르면 얘도 왕 깔립니다. 얘도 9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밀턴 비치. 요게 뉴트리블릿의 이제 후발주자였는데요. 이것도 미국 브랜드죠. 쿠지나토와 더불어서 해밀턴 비치도 미국에서 꽤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르실 브랜드까지 어느 버전? 2022년 버전으로 읊어드렸습니다. 일단은 1년 동안 블렌더 얘기는 요거 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핸드 블렌더 물어보시는 분들은 그냥 도끼를 사십시오. 그게 제일 가성비가 좋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카테고리로 2022년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